안녕하세요. 동 대표입니다. 요즘 경매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작년 말부터 경매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경매 건수는 한 30%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싸고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투자할 수가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하기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이 없는가? 오늘 경매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물건은 언제 있다가 법원에서 매각 공고가 올라오게 되는 걸까요? 오늘 경매 신청이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에 법원에 경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매 준비 절차를 거쳐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후에 법원에 매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부터는 확실히 경매를 하기가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매를 투자하실 때는 법원 가서 낙찰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경매 신청은 들어갔지만 아직 법원에 나오지 않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매매로 살 수가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경매 신청은 들어갔지만 아직 법원에 매각 공고로 나오지 않은 물건, 그런 물건을 경매 예정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법원에 가서 피 튀기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아도 경매 예정되어 있는 물건을 급매로 싸게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흥미로운 점은 바로 뭐냐면은 아직 법원에 나오지도 않은 예정 물건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옥션원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예정 물건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옥션원에 접속해 보시면은 경매 검색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왼쪽에 카테고리를 보면은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 예정 물건 검색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소지에 경매 예정 물건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 예정되어 있는 경매 건수는 230건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이 지역에 경매 신청에 들어간 예정 물건들에 대한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매 예정 물건은 아직 준비 단계일 뿐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매를 신청한 청구 금액 정도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그 경매 신청 들어간 부동산의 소재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 동호수까지도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매 예정 물건을 검색해 보다가 마음에 드는 소재지의 경매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봤을 때 권리 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설정되어 있는 채권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물건은 굳이 여러분들이 경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해당 부동산 소유자를 만나서 급매로 살 수가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경매가 낙찰돼서 잔금이 지불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을 하셔서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옥션원 사이트로 경매 예정 물건을 검색해 보려고 하면은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지 볼 수가 있다 보니 무료로 예정 물건 검색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예정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경매 물건 카테고리를 봐보면 매각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죠. 클릭해 보면은 법원별로 경매 예정 물건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고 소재지로 예정 물건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옥션원 사이트에서는 소재지로 검색을 해봤으니까 이번엔 법원별로 한번 봐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색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정되어 있는 경매 예정 물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205건이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205건이 경매 신청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205건이 전부 다 법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채무가 변제됐다던가 매매로 팔렸다던가 이런 이유로 취하가 되고 남은 물건들만 나중에 법원에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필터링을 거쳐서 남은 물건들만 나중에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경매 예정 물건을 구입하시고자 하실 때 간단하게 주의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너무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권 금액이 너무 큰 사건은 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등기부 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 금액이 더 크면 일부 채권자들은 돈을 아예 못 받는 채권자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그 한 푼도 못 받는 채권자를 찾아가 갖고 그 권리를 말소하는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그 권리를 말소해달라는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면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겠죠. 그 동의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용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채권 금액이 훨씬 큰 그런 사건들은 취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협상이 잘 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물론 내가 가서 다 가격도 협상하고 물건도 내가 가서 다 고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 계약 체결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경매 취하 작업은 잔금이 지불된과 동시에 그 권리의 말소, 경매 신청 취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 혼자서는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무사를 끼고 경매 취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에 경매 취하 법무사만 검색해 보셔도 많은 법무사 사무실들이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취하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예전 물건을 금매로 사서 취하를 하실 때는 법무사를 반드시 끼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매 물건은 예전 물건일 때만 이렇게 금매로 살 수가 있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법원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물건이 괜찮아 보이면 여러분들이 가서 금매로 사갖고 얼마든지 취하가 가능하고요. 낙찰 됐다라고 하더라도 가서 매매로 사버려서 경매를 취하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매매로 사서 취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직 낙찰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취하하는 게 굉장히 수월한데 낙찰자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취하하는 방법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경매가 임의 경매 사건인지 강제 경매 사건인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매 사건이 임의 경매 사건이면은 취하하기가 편합니다. 낙찰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취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이 강제경매 사건이면 낙찰자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임의경매 사건인가 강제경매 사건인가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임의경매 사건이라고 해서 낙찰자의 동의가 아예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둘 다 똑같은데 임의경매 사건을 취하하려고 하는데 낙찰자가 동의를 안 해준다. 보통은 다 동의 안 해주겠죠. 어떤 낙찰자가 그렇게 힘들게 조사해서 입찰해갖고 낙찰 받았는데 취하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취하 동의를 받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면 소정의 위로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비용을 지급하면 동의를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동의 잘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임의경매 사건은 취하가 쉽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 동의가 없어도 그 경매 신청 들어간 원인 채권을 소멸하고 그 소멸된 내용이 포함된 등기부 등본을 법원에다가 제출하게 되면은 임의 경매 사건은 별도의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근데 강제 경매는 달라요. 강제 경매 사건인데 낙찰자가 동의를 안 해줬다. 그러면은 취하를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강제 경매도 낙찰자가 동의를 안 해줘도 취하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일단은 그 채권을 소멸시키고 변제 공탁을 해야 됩니다. 변제 공탁을 하고 난 다음에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해야 되고요.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나중에 그 판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낙찰자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강제경매 사건보다는 임의경매 사건이 취하하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매 예전 물건 취하는 지금 같은 시기가 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아무리 물건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사러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경매 예전 물건 취하는 작업이 쉽습니다.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 채무자들도 물건을 잘 안 팔겠죠. 그런데 요즘처럼 이자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데 매매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매로 팔 여지가 많겠죠. 경매를 당한 채무자 입장에서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고 입찰 기회 잡혀서 낙찰돼서 배당 기회까지 가려고 하면은 거의 근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갚아야 되는 이자의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렴한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빚을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채무자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처럼 매매 거래가 없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는 경매 예전 물건에 관심을 가지셔서 금매로 한번 잡아보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경매 예전 물건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경매는 비단 낙찰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금매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